여러분은 별과 블랙홀을 피하면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날고 있는 속도는 엄청나서 단 몇 분 만에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이동할 수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나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나사가 이미 시험해 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주선을 봅시다. 우주를 날기 위해선 우린 연료와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운반하는 전통적인 로켓을 사용합니다. 이 두 물질이 섞여 점화되고요. 로켓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죠. 배기가스는 아래로 이동하고 로켓은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로켓을 밀어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제트 추진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린 거의 초당 8km로 로켓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속도면 미국 한쪽 해안에서 다른 쪽 해안으로 단 8.5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우주에서도 이 속도라면 많이 느릴 거예요. 화성과 같은 이웃 행성으로의 여행은 약 7개월 정도 걸리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로의 여행은 약 35년이 걸릴 거예요. 1977년 발사된 보이저 우주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 정도거든요. 하지만 우린 별과 은하 사이를 여행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우리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가려면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거예요. 이 시간은 지능이 있는 인류 문명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리고 만약 폭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우리 은하 전체를 여행하고 싶다면 약 1조 7천억 년이 걸릴 거예요. 그에 비해 전체 우주는 140억 살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은 너무 느리게 여행해요. 하지만 빛의 속도로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 이동하는 데는 4.2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근처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하려면 250만 년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우린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는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의 광자는 엄청나게 가벼워요. 하지만 아주 작은 모래알을 그 속도로 가속화시키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쩌면 온 우주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물리 법칙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건지도 몰라요. 추진력을 만들려면 뭔가를 밀어내야 합니다. 배는 물이 필요하고 비행기는 공기를 밀어내고 로켓은 태우고 있는 연료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M 드라이브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요. 전자레인지에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자전관이 이 원뿔로 파동을 보내요. 이것은 공명기예요. 내부의 파도를 한쪽 벽에 튕겨나가게 해서 다른 쪽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원뿔의 좁은 끝에는 힘이 약하고 넓은 끝에는 힘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분석해보면 이게 원뿔의 넓은 끝으로 바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추진은 반대로 되겠죠. 자, 이제 이 모델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M 드라이브를 우주선에 실어봅시다. 원뿔의 좁은 끝을 위로 향하게 하고 넓은 끝은 아래로 향하게 하죠. 자전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공명기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로켓이 이륙해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해로운 가스도 전혀 배출해내지 않죠.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수톤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로켓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린 빛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 장치의 발명가가 M 드라이브가 작동하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독립적인 실험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나사는 실험실에서 그런 기계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 도중에 아무런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않았죠.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RQBL의 버블이에요. 멕시코의 한 과학자가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시공간 담요 위에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담요의 다른 끝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고 해봅시다. 우주선이 수백 광년 혹은 수천 광년 떨어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그냥 이동하는 대신 우주선이 자기 쪽으로 담요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선이 담요를 접으면서 B 지점이 담요를 향해 움직이죠. 이제 우주선은 B 지점까지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돼요. 빠르게 여행을 하고선 시공간 담요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짜잔! 그래서 이런 우주선은 수톤의 연료와 산소를 태울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지 않아요. 방울처럼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점은 그런 방울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대략 목성 전체 질량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구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보이저 크기만한 작은 우주 탐사선에서 이 기술을 시험해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은 수십 년 또는 심지어 수세기 동안 지속될지도 몰라요. 이제 과학자들은 레이저를 사용해 빛의 속도의 최고 20%에 도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약 30년 안에 갈 계획을 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 모함이 발사될 거예요. 안에 수천 개의 손톱 크기의 우주 탐사선을 운반하겠죠? 궤도에 도달한 후 모함은 우주로 탐사선을 발사할 거예요. 그런 다음 각 탐사선이 돛을 펼칩니다. 주차장 크기의 얇고 반사되는 물질이죠. 그런 다음 사람들은 지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레이저빔을 바로 탐사선의 돛 위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지구상의 자유낙하 가속도의 1000배만큼이나 강한 가속도를 줄 거예요. 하나씩 탐사선이 발사되어 목적지로 향할 거예요. 우린 레이저빔을 계속 유지시켜둘 필요도 없어요. 물 위에 있는 일반 배의 엔진을 끄면 물과의 마찰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있죠. 거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마찰도 없고요. 우린 탐사선이 필요한 속도로 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빛의 속도의 20%로 이 탐사선들은 단 40분 만에 태양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로 향할 거예요. 약 30년의 여행 후에 탐사선으로부터 신호를 받기까지 4년이 더 걸릴 거예요. 이 행성계에는 여러 개의 태양계 외 행성들이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생명의 흔적으로 최소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항해 기술은 강력한 레이저 없이도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을 이용하면 돼요. 만약 우리가 축구장 크기의 돛을 만들어 우주에 펼치면 이 돛이 태양 광선을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돛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광선이 돛에서 튕겨나올 거예요. 이게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추진시킬 겁니다. 이 기술의 한 가지 단점은 태양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성간 공간에선 돛이 태양 광선이나 태양풍을 포착할 수 없을 거예요. 빛보다 빠른 이동의 또 다른 후보는 이온 추진기예요. 전통적인 로켓처럼 이온 추진기를 장착한 우주선은 바깥쪽으로 분출된 가스에 의해 추진돼요. 하지만 이 경우엔 가스는 연료 연소 때문이 아니라 전기장 때문에 방출될 거예요. 엔진 내부에 강력한 전기장을 만들어야 해요. 이 전기장을 통과하는 가스 입자가 가속을 받아 밖으로 배출될 거예요. 이게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비록 그런 엔진에서의 가속도가 기존의 로켓보다 몇 배 약해도 이온 엔진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사는 목성으로 비행할 이온 동력 우주선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온 엔진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주선은 원자로와 많은 태양 전지판을 갖춰야 했었죠. 원래는 8개의 큰 엔진이 우주선을 약 초당 90km로 가속시켜야 했어요. 이 속도라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1분이면 되죠. 지금까지 이 기술은 다양한 우주 탐사선에서 활발하게 시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로켓을 타고 은하 사이를 여행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웜홀이라고 불리는 지름길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공간 담요로 돌아가 볼게요. A 지점이 한쪽 끝에 있고 B 지점은 다른 쪽에 있어요. 담요 전체를 수백만 년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대신 간단하게 접을 수 있어요. 그러면 B 지점이 A 지점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짧은 터널을 통해 빠르게 갈 수 있죠. 이런 터널을 웜홀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웜홀들이 블랙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여행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구멍의 중력이에요.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보다도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블랙홀의 중력은 우주선도 부술 수 있어요. 그건 블랙홀의 중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주선의 앞에 미치는 영향이 꼬리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우주선은 스파게티처럼 길어지면서 산산조각 날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이든 사람이든 블랙홀에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단 블랙홀이 초대 질량 블랙홀일 때만이에요. 은하 중심에 있는 것들처럼요. 이 블랙홀들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무겁기도 하지만 크기도 더 크죠. 즉 중력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나 우주선이 스파게티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블랙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도 있을 거고요.